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위한 인생 설계 원픽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세계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생생한 노하우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질병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이네요. 벌써 5월인데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누구나 기다리는 게 아마도 5월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질병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위가 다르면 지급된다. 두 번째, 두 가지 이상이면 하나만 지급된다. 세 번째, 회사마다 지급 사유가 다르다. 이 중에 정답이 어느 걸까요? 물론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증권에 따라서 지급 사유가 다릅니다. 부위가 다르다면 지급이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이면 하나만 되는 보험사도 있고요. 회사마다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증권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질병 수술비는 약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공통 약관이 아니고요. 회사마다 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수술할 경우에는 어떤 약관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수술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약관이 다릅니다. 만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서 한 달에 양쪽 손목을 수술한다. 그러면 수술비를 전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손해보험의 약관의 수술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은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에 받은 경우는요,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 수술에만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손해보험의 수술비를 갖고 있다면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생명보험의 종수술비를 갖고 있다면 각각 두 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매회 지급되는 특약을 갖고 있다면 각각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술비가 손해보험에 있다 하더라도 매회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인지 아니면 그냥 질병 수술비인지 아니면 종수술비인지를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35세 여성 중 5명 이상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일까요? 눈치 빠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실 텐데요.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40대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3위를 택하는 게 바로 자궁근종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1위는요. 추간판 질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액이고요. 3위가 바로 자궁 질환입니다. 왜 자궁근종이 이렇게 많을까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요. 20대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0대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폐경에 이르는 50대에 약간 주춤하면서 60대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궁근종은요. 여성한테는요. 감기처럼 흔한 질환입니다. 누구나 감기 여성한테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자궁근종인데요. 우리가 자궁근종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겠지만 이 자궁근종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5년에는요. 30만 명이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40만 명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5년간 42%나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왜 늘어날까요? 4명 중 3명이 30대, 40대입니다. 30대, 40대 여성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가사나 육아 여러 가지로 많이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나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궁근종은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치료 방법에는 이런 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이 약물로 간단하게 치료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약물로서는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거고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게 바로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갈 경우인데요. 자궁근종을 절제까지 필요한 단계나 아니면 아예 전절제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같은 경우는 여성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임기 여성에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특히 드문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임기 여성한테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부터 중기, 심각한 단계까지 이런 여성에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수술비인데요. 그러면 이런 수술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에서 만약 어떤 여성분이 이런 수술비를 준비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동일 질병일 경우에 딱 한 번의 수술비만 받겠죠. 그리고 종수술비의 경우에도 한 번의 수술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은 한 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의 플랜 같은 경우 여성 질환의 경우에 코드가 다를 경우에 수술비를 다르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자궁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하지만 자궁에서도 여러 개의 질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자궁의 백내 평활근종 코드 D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세 불명의 이상의 자궁 및 질 출혈 N 코드가 나왔습니다. 또 난소의 양성 신생물 D 코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자궁경부의 정액 폴립 N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코드가 몇 개일까요? 3가지가 나왔네요. 이 3가지가 코드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비라 하면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동일 질병당 1회씩 받을 수가 있는 게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1회의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는 게 질병 수술비죠. 하지만 오늘의 플랜 약관에서는요. 새로운 같은 분류 번호에 같은 질병을 동일 질병이란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분류 번호 3자리가 같은 질병이 아니면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존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각각 다른 질병이 존재할 경우에 한 가지의 보장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각각 지급받을 수가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남성일 경우에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여성만을 위한 거는 아닙니다. 남성이 만약 질병 수술비를 받을 가장 큰 경우가 어떤 걸까요? 아마 대표적인 사례는 대장용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바로 대장용종입니다. 가장 가벼운 단계는 폴립일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용종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선종입니다. 그러면 폴립, 용종, 선종 이렇게 각각 받는다면 한 번의 수술비로 3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남성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행 결장의 양성 신생물 디코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행 결장의 양성 신생물 디코드 한번 나왔습니다. 또 직장 폴립, 결장의 폴립 K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D코드 한 번, K코드 한 번. 이 남성분 사례 같은 경우는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분 사례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수술비로 각각 2번을 받을 수가 있는 수술비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수술비는요,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때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하는 게 기존의 질병 수술비 약관입니다. 그리고 365일을 경과한 이후에나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 부위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만 또 받을 수가 있는 게 기존 수술비의 정의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죠. 그렇지만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같은 부위라 하더라도 질병 코드만 다르다면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 사례였고요. 여성분 사례였습니다. 1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하지만 각각 받을 수 있는 게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한번 여성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만약 내가 재해로 휴유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재해로 사망을 받았다. 그러면 4천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어서 해당 부위에 동일 질병이지만 코드가 다르다면 각각 회당 1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23가지의 질병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회당 보장을 받으시는데 20만 원씩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특정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는요, 여성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만 원씩 각각 회당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러면 혹시나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여성분이 받으시면 최대 17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병이 여성에 대한 수술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20대부터 흔한 질병이죠. 갑상선 결절로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17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여성이 유방 섬유 선종 너무 흔한 겁니다.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150만 원씩 각각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여성의 자궁 내막증 17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자궁 내막증이든 자궁 근종이든 각각 150만 원씩 170만 원씩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일하시는 직업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심줄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하지 정맥 수술을요, 요즘은 레이저 치료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술비로 100만 원씩 보장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치액 같은 경우는
따로 실비해서 보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치질 수술 2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 100만 원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요로결석 같은 경우 100만 원 보장이 되십니다. 대장 결장 양성 신생물,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대장 수술인데요. 15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대장 검사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 검사하시죠. 위에도 폴립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위 폴립 할 때 100만 원씩 보장 받으십니다. 만약 코드만 다르다면 위에 폴립이 있고 용종이 있다면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 위에 식도에 혹이 있으시다. 그러면 170만 원 보장 받으시는데 내 몸에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있고요. 위가 있고요. 대장이 있고요. 자궁이 있고요. 이렇게 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 몸의 부위에 각각 코드가 다르다면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부위만 하더라도 갑상선 있죠. 위방 있죠. 위 있습니다. 대장 있습니다. 간 있습니다. 폐 있습니다. 이런 내 몸 부위마다 회당 100만 원, 이런 부위마다 100만 원인데요. 만약에 내 코드가 다르다면 2개, 3개 곱하기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장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받는 보장을 얼마면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금액을 보겠습니다. 30대면은요, 2만 원대로 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40대 분도 2만 원대, 50대 분도 2만 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은요, 30년만 납입을 하시면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는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은 여성만을 위한 보장인가요? 아닙니다. 남성도 물론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남성은요, 아무래도 여성은 이런 생활질환이 많이 있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암에 있어서 진단금 많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표적이나 이런 항암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립자선 항암 치료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은 아직 없죠. 이런 중립자선 치료기를 위해서는 이런 항암 약물 치료비밖에 없는데요. 이런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을 준비하시는데 남성분 30대 같은 경우는요 3만 원대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4만 원대입니다. 왜 여성분이 더 비쌀까요? 그거는 아마 여성분이 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랑 이런 모든 내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당 코드별로 지급되는 질병 수술비를 100만 원씩 준비할 수 있고요. 요즘은 암 치료에 있어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암 직접 통원 치료비를 5만 원씩 준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 내 몸에 대한 모든 질병 치료비 100만 원, 암 직접 통원 치료비 5만 원,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는데 30대부터 60대, 사실 이런 보장은 수술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50대랑 60대입니다. 특히나 이 50대 분부터 질병에 관련돼서는 성인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죠. 5만 원대, 4만 원대로 사실 5만 원대, 4만 원대 같은 경우는 한 끼에 식사값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보장을 준비한다면 내가 건강검진 갔을 때 정말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에 앞서서 많이 고장이 나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60대부터 많이 고장이 납니다. 물론 발병에 있어서는
나이 성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무심코 감기같이 흔한 질병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질병입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내 가족을 위한다면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내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내가 내 몸을 챙겨서 이렇게 질병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질병 수술비, 내가 아는 거는 내 몸에 있어서 한 번만 주는 질병 수술비가 아니고요. 내 몸에, 내 부위에 있어서 한 번만 주는 질병 수술비 아닌 코드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병 수술비는 수술 부위나 회사 또 약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받을 수 있을지를 짚어주셨고, 특히나 여성들은 생활질환, 남성들은 암을 주제로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이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 통해서 쌓아왔던 꿀팁과 노하우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안수현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같은 보험료 다른 보장입니다. 친구나 가족들하고 이 보험료를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보장은 더 많이 받는 경우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같은 보험료에도 보장이 왜 달라지는지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나보다 적게 내는데 보장은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같은 보험료 다른 보장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아마 주변에 이 보험 얘기하다 보면 한두 분 정도는 한 5분 정도에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혹시 MC님은 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제가 정작 보험 방송을 하면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셨네요. 네. 그럼 혹시 본인이 골절 진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골절 진단비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 네. 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이렇게 어떤 분이 문의를 하신 내용 중에 골절 진단비에 관한 상황을 딱 물어보셨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A란 분하고 B란 분이 계시는데 둘 다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골절을 당했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받으셨대. 너무나 불공평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모델링 한 예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이 30만 원 정도로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네. 이게 이제 63세 여성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 보장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저한테 리모델링을 한번 상담을 하셔서 보완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남편분 것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하셨던 거죠. 그리고 보험을 예전에 들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리모델링 받기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넘어지셨는데 갈비뼈 골절을 당하셨대요. 남편분이 63세신데 동갑이신데 그런데 당연히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골절 당하면 보험료 내고 있으니까 보험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보험금 청구하시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제가 해드리려고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골절 진단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보험 이거 남편분 거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 골절 진단비가 없으시다. 예전에 가입하신 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럴 리가 없으시대. 그럴 리가. 자기는 골절 진단비도 했고 암 진단비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증권이랑 뭐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보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과연 이렇게 골절을 당했는데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보장 내용을 먼저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면 기존 보장 내용을 보시면요. 예전에 이게 지금 언제 2016년 7월에 가입하신 내용이거든요. 2016년 7월에 가입하신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뭐 재해 사망, 질병 사망 있으시고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지금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죠. 진단비 3천만 원에 뭐 질병 수술비, 입원비 거기에 여기에 3년마다 갱신되는 예전 실손 있죠. 이게 2세대 실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실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으세요. 20만 원이 넘어서 당연히 이렇게 보험료 비싼 금액 내고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받을 게 당연히 있겠거나 생각하고 계신 거지. 모든 진단비와 모든 수술비야 당연히 골절 상해 이쪽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으시고요. 진단비, 암 진단비, 질병 수술비, 입원비 거기에다가 상해 실손, 질병 실손 이렇게만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가 20만 원 넘으시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실 수밖에 없어요. 예전 실비는 좀 비싸다는 내용도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 가입하시고 보험료 꼬박꼬박 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 보장이 과연 얼마인지 우리 MC님도 본인 보장 전혀 모르시잖아요. 골절 진단비 얼마인지 모르시고 이런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보험료 내시고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나 이 상해 쪽 진단비 전혀 없으신 내용이시고요. 또 하나 가지고 계세요. 2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거는 2021년도에 가입하셨는데 뇌경색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500에 2,000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실 때는 이거는 어떻게 가입을 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남편분이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같이 복용을 하고 시작하니까 이 혈관 쪽 질환이 겁이 나신 거지. 그래서 유병자 플랜으로 해가지고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어요. 요거는 15년 납, 15년 갱신 상품으로 보험료는 39,000, 4만 원 돈 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건강할 때 가입하신 보험 20만 원 넘는 보험에 실비 가입하시고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촐하게 이렇게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혈압약 드시고 나서부터는 혈관 질환 없으니까 혈관 질환이 겁나니까 담보는 없고 혈관 질환은 겁나고 하니까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 이렇게 담보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이 보험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는 뇌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7%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급성심근경색도 한 2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보장 범위를 굉장히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골절 진단비나 상해 쪽 이런 담보도 굉장히 넓히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넓혀 드릴 수 있는지. 하지만 또 보험료에 관한 문제도 있잖아요. 나이가 63세신데 보험료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낼 것이며 나이에 비해 보장을 많이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또 얼마나 많이 비싸질 것이며 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건강할 때도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가입했는데 남편분이 이제 혈압약도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하니까 유병자가 되신 거잖아요.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보험료가 더 비싸질 거 아니야? 이런 염려도 계신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염려를 싹 없애는 좋은 리모델링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딱 잡아드렸는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 예시를 한번 먼저 볼게요. 리모델링을 보면은 건강보험료로 요거는 63세시니까 제가 이거를 뭐 2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해 드린 거 아니고요. 그냥 20년 동안 보험료 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63세시니까 83세까지는 보험료 전혀 안 오르지만 보장은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우선은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 거기에다가 암 통원비 있죠. 요즘은 암에 걸려도 수술을 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입원을 안 하시는 거 많이들 아시죠? 저도 우리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가지고 간암으로 수술하셨는데 7일 이상 입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신촌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도 한 6일 정도 입원하시고 집에서 통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예시를 비교해 본다면 통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암 통원비로 45만 원 나올 수 있게 지금은 이 플랜은 제가 만들어준 플랜은 바뀌기 전 플랜인데요. 바뀐 플랜은 어떠냐면 55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해요. 지금은.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만약에 스텐 삽입술이나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받을 수 있으시니까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 하면은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인 거죠. 거기다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에 7천만 원 이렇게 진단비 가져가셨고요. 그다음에 12대 질병 수술비 12대가 아니고 112대네요. 112대 질병 수술비, 112가지의 질병에 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인 거죠. 112가지에 대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와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 뭐 이렇게 해서 112대 질병 수술비는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는 500만 원. 그다음에 용종망 떼어내도 아까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신 질병 수술비 각 부위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수술비도 있는데 그때는 이분을 리모델링할 이 시기에는 그 수술비가 없어서 가지고 가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질병 수술비도 각 부위별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로 잡아서 리모델링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험료가 2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심뇌혈관 보장 범위 넓게 아까 27만 원 정도 들여서 준비한 보장 내용보다도 훨씬 더 보장 내용 굉장히 넓고 풍부하게 거기에다가 수술비도 심혈관 질환, 고혈압약 드시니까 당연히 혈관 질환 중요하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거기에
112대 질병 수술비에서도 심내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씩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심장 스텐 서비스를 했다. 그럼 얼마를 받겠어요? 진단비 1,000만 원에 심내혈관 수술비 2천만 원에 112대에서 또 1,000만 원. 그러면 4천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1호종 수술비에서 아마 3종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00만 원. 거기에다 질병 수술비 보너스 4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죠?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이렇게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걸 복합적으로 잘 층층별로 가지고 가시면 한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하게 많아지는 이런 효과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신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상해 쪽 그 골절 진단비 이런 거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근데 운전도 하신대요, 사실은. 근데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을 여태 가입을 안 하셨던 거지. 다행히 여태까지 사고가 전혀 없으셔서 다행이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아무래도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운전자 보험은 꼭 추천드렸어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꼭 운전자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거 다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상해 쪽 담보를 같이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 골절 진단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50만 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가 막 비싸지가 않아요.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에다가 운전자 보험에 상해를 추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뭐 얼마 한 달 전에 수술을 했어도 아니면 일주일 전에 뭐 입원을 했어도 이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상해 쪽 담보가.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담보에다가 이렇게 상해를 좀 넣어서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보험료는 32,400원 정도.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골절을 당했는데 먼저 번에 리모델링 받기 전에는 골절 진단비를 전혀 받으실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받아서 골절을 당했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화면에 내용은 다 못 띄워드렸는데 5대 골절비가 또 5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5대 골절비는 머리, 목, 등뼈, 골반뼈, 대퇴부 여기거든요. 5가지 부위에 골절을 당하면 추가로 100만 원씩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5대 골절 진단비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예전보다 지금 오히려 보험료가 더 줄었죠. 예전에는 한 27만 원 정도 내셨나? 24만 원, 5만 원, 25만 원 정도 납부하셨네요. 기존에는. 그런데 리모델링 한 거는 23만 2,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오히려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다 손 치더라도 운전자 보험 없으셨는데 추가로 가입 가능하셨죠. 골절 진단비 없었는데 또 추가로 가입 가능하셨죠. 이렇게 심내혈관 진단비나 암 통원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장 내용이 풍성하고 다채롭게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딱 받으시고 나니까 보험료 절약되는 부분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세요. 매일매일 저한테 커피 쏘시겠대요. 매달 한 번씩 12,000원어치 커피를 쏘시겠대. 너무 땡큐죠, 저는. 이렇게 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든든한 보장 내용을 가지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내가 보험료를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쭉 가져가실 분들은 좀 연령이 어리신 분들, 한 20대, 30대, 40대까지도 한 20년 나 100세 만기로 아니면 30년 나 100세 만기로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이게 준비가 가능한데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갱신을 이용을 해서 보장을 좀 더 풍요롭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20년 납, 30년 납
갱신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납부하지만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 사고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나한테 쥐어지는 보험금이 과연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만들어 가시면 아마 보험료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은 안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확인해 보시고요. 보장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골절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골절 관련 치료비와 함께 또 운전자 보험까지 드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또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부분들도 보장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면서 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키포인트로 주의점 짚어볼까요? 네네. 주의할 점. 이렇게 우리 MC님처럼 본인이 보험료 얼마 냈는지 모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골절 진압이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한 달에 어느 회사에 얼마 내고 있는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체크를 못 하시더라도 내가 한 달에 보험료 어느 정도 내고 있는데 그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 내 보장이 얼만큼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불의의 사고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리모델링 포인트도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비 보장을 크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나는 좀 이게 갱신되는 것이 싫고 보장 내용보다는 보험료는 그냥 한 10년만 딱 내고 안 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신 분들은 또 그런 내용에 맞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보험료 나이 좀 젊으신 분들은 어차피 보험료 저렴하시니까 짧은 기간 내고 길게 보장 받으시고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내는 거 되게 부담되고 힘들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의지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테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료로 갱신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내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좀 더 좁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이 바로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스피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오늘도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질병 수술비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 수술비가 회사마다 다른지 또 한도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수술비는요, 크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으로 나뉘는데요. 포괄주의, 열거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생명보험은 이것만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은요, 이거 외에는 다 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래야 빈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각각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묻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죠.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변경이 많은 게 수술비입니다.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가지치기는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만약 종류가 10가지였다면 지금은 15개, 20개를 많이 분류가 세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종류는 많아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보장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물론 보장이 약간 변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꿀팁일까요?
큰 보장은 크게 준비하시고요. 생활질환 같은 경우는 적지만 작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많이 걸리는 질병이 건강검진을 많이 했는데 매년 대장 용종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종수술비는 꼭 가져가시고요. 만약 내가 유방이나 아니면 자궁근종에 이런 질병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도 종수술비는 꼭 가져가시되, 혈관이나 이런 가족력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종수술비보다는 그 손해보험의 이런 N 수술비, 몇 대 몇 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수술비를 각각 준비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어떤 분들은 보장 크게 받으시려고 회사마다 수술비 여러 개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술비를 정말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종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도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회사별로 종수술비는 크게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업계 한도는 80만 원 보는 회사도 있고 100만 원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안 보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단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업계 한도는 있고요. 하지만 종수술비는 아직 업계 한도는 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비를 많이 갖고 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종수술비 많이 갖고 가시고요. 만약 내 집안에 가족력이 혈관 질환이다 이러신 분들은 몇 대 몇 대 수술비를 크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보장과 작은 보장을 나눠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언제 혜택을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담보가 원래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그 안에 담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부분이겠죠. 자동차랑 사고가 딱 났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운전하고 사고가 딱 났는데 내 몸이 어디에 얼만큼 다쳤는지, 이게 급수가 있거든요. 1급부터 14급까지. 그러면 내 몸에 다친 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요즘은 맥시멈으로 가져가셔도 14급 한도 내에서 40만 원 정도 한도로 좀 줄었어요. 30만 원으로 줄었구나.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얼마 전까지 50만 원이었는데 14급이 30만 원으로 줄어서 14급, 14급 정도라면 어느 정도 다치는 거냐면요. 염좌, 경추 염좌나 목이 삐끗했어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4급이거든요. 이 정도 치료비가 나오는 거는 14급에 해당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꼭 운전자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운전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운전자도 그냥 길거리에 비운전할 때도 길거리에 걸어가다 자동차의 백미러에 내 팔꿈치를 치였어. 이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이래도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부상 치료비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한 거죠. 네, 이렇게 자동차 보상 치료비가 어떤 건지부터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검색어 Q&A로 궁금증 해결을 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